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다 리스크 감안하고 창업하는 거겠죠. 망할 거 생각하고 창업하는 사람 있으려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모든 창업은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네. 사업이나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어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창업 중에 대부분이 쪽박이에요. 소수의 사람만 대박이나 좀 잘 되고 나머지는 쪽박이에요. 그 쪽박이는 얘기는 뭐냐 하면 리스크를 또 안는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주식 비트코인도 비슷하죠. 소수는 이득을 보지만 다수는 쪽박을 차죠. 그래서 모든 창업이나 투자는 리스크가 다 있어요. 리스크를 감안해야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죠. 그래서 뭐 리스크 감안하고 창업합니다. 다 잘못되면 골로 간다는 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업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뭐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직장 그만두신 분들이 퇴직금이나 원원동 가지고 대출 좀 받아서 프랜차이즈 가게 같은 거 창업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국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왜 하는 걸까? 지금 해봤자 뭐 도무지 가닥이 안 보이는데,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는데 왜 하는 걸까 이게? 근데 뭐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들 리스크를 알고 창업하는 거겠죠. 생각이는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창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쉬운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저도 가능하고. 자본금 좀 있고 대출금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프랜차이즈죠. 가맹점 사업. 여러분, 길거리에 수많은 그 점포들 중에 가맹점 아닌 곳을 본 적 있어요? 가맹점 아닌 곳. 음식점 중에 가맹점 아닌 곳 본 적 있습니까? 카페 중에 가맹점 아닌 카페 본 적 있어요? 편의점 중에 노브레드 편의점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다 가맹점이에요. 근데 그런 가맹점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새롭게 창업하는 거 뭐 대부분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아닌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맹점이죠. 가리비집, 고깃집도 가맹점이죠. 세탁소도 가맹점이죠. 신발 클리닝도 가맹점이죠. 세탁소도 가맹점이죠. 카페도 가맹점이죠. 가맹점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맹점의 특징이 뭐예요? 창업비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본사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사에서 교육시켜주고, 본사에서 인테리어하고, 본사에서 세팅해주기 때문에 창업주는 몸만 들어가서 교육만 듣고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특별한 능력을 요한다거나 경험이나 경력을 요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런 창업을 대다수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걸 해가지고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도 리스크를 알고 창업했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런 창업이 요즘에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이 뭐예요? 창업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창업비 많이 드는데 막상 그런 프랜차이즈를 창업해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면서 뭐 돈도 못 벌고 돈만 까먹어서 나중에 손해만 잔뜩 보고 이제 접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본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본사는 이제 점주가 힘들건 안 힘들건 간에 그냥 가게만 많이 차리고 입점수만 늘리면 장땡이에요. 마하고 힘든 거는 그냥 가맹점주의 몫이죠, 이게. 가맹점주의 몫.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창업이 쉬워요. 근데 이런 쉬운 창업으로 리스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리스크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의 어떤 그런 실패 한 번만으로 재기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정말로.
자영업에서만 꼬꾸라진다거나 잘 안되면 다시 일어선다거나 재도약하기 힘든다나요. 왜냐? 한번 창업했는데 실패하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저만. 보통 억 단위 정도 손실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1억 이상의 손실을 봤을 때 이거를 다시 털고 일하는 사람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기다가 빚까지 져버리면 이 빚을 갖고 훌훌 털어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뭐 자영업 만약에 했다가 잘 안돼서 실패하잖아.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마땅히 없잖아. 이게 옛날처럼 뭐 노가다 해가지고 돈 갚는다거나 아니면 뭐 배달 뭐 엄청나게 많이 뛰어 돈 받아서 갚는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이 잘 안되죠. 여러분. 노가다 일이 없고 배달 쪽도 요즘에 콜수가 많지 않고 단가도 낮고 하다 보니까 보통 빚 갚으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사업하다 좀 망하신 분들이 보통 노가다 쪽이나 아니면 배달 쪽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자영업 하다 이제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자영업 폐업하신 분들이 보통 배달 쪽은 많이 가요. 왜냐면 이제 가게 하면서 배달 쪽 일을 해봤으니까. 근데 요즘 배달 쪽이 좀 많이 시원찮죠 이게. 막상 전업을 해보니까 예전만큼 큰돈 버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창업 말리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할 것 같으면 좀 말리고 싶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가게를 열 사람들 얘기했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리스크 감안 안하고 창업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무언가 도전하거나 어딘가 투자하거나 무엇을 하든 잘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리스크 대비 투자가 가치가 있을 때 행동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망할 것을 생각 안하고 창업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데 어찌 잘 풀릴 생각만 하고 실행하나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정 팩트네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데 어찌 잘 풀릴 생각만 하고 실행하나요?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합니다. 대다수가. 우리나라 투자가 왜 극단적일까요?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극단적 투자가 많거든. 대표 연끌 같은 거 있잖아요. 연끌. 자기 자본금 얼마 안 되는데 막대한 돈을 대출 받아서 비싸게 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모한 투자를 했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뭐 상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뭐 연끌 같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 돈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대출로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 대부분 그런 거 희망이로만 들어요. 희망이로. 앞으로 여기는 무조건 오르리만 남았고 내가 나중에 뭐 지금 이거 8억 주고 샀는데 한 15억이 팔면 돼. 앞으로 여기는 오를 일만 남았어. 그렇게 뭔가 잘 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것만. 근데 이거 자체가 함정이죠. 아니 어떤 사업과 투자가 잘 되기만 합니까? 아니 뭐 대기업이 무조건 잘 되기만 해? 무조건 쭉쭉 올라가기만 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뭐 침체된다가 내려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 아무리 잘 나간 대기업도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아니면 오르지도 내리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상태 유지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이게 반복하지 않나 이게?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잘 났다가 떨어졌다가 잘 났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떻게 뭐 제가 한 유튜브가 조회수가 무조건 잘 나오기만 하겠습니까?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알고리즘 혜택을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통 저는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내가 하면 잘 된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잘 된다. 내가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내가 하면 무조건 오른다. 내가 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뭔가 한 군데 빠지면 잘 될 것만 좀 생각하는 그런 뽕이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뽕. 뭔가에 빠지면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글 같은 경우에도 이성적 판단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기가 무슨 좋은 데도 아닌데 갑자기 뭐 새로 지었다고 막 비싸게 분양받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심을 안 하는 거죠.
뭐 자기가 하는 건 뭔가 특별하고 내가 하는 건 뭔가 남들과 다를 것이다. 근데 그건 본인만의 착각이죠. 내가 하는 건 남들도 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남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도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연끌하는 것도 뻔한 거고 사업하는 것도 뻔한 거야. 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뻔한 거라도 어떻게 잘 될까요?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살면서 정말 메타인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절대다수 분들이 하는 것들은 다 뻔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특별하지 않습니다. 난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머리나 그런 직접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잘 된다거나 무조건 이제 올라갈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도 사업이나 투자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인 주식판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앞으로 특정 분야는 오르기만 한다. 떡상한다. 여러분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특정 분야를 그냥 묵은분으로 믿는 거예요. 묵은분으로.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대박 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저렇게 했다 안 되면요, 못 일어섭니다.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무모한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하실 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